네, 자, 시장의 이슈를 살펴보고 또 중장기적으로 포투하는 종목들 함께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NS 홀딩스의 김선영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매주 월요일은 또 장기 포트 점검해보는 날입니다. 또 그동안 또 레버리지 상품들 또 관련 ETF 상품들 많이 소개해 주셨기 때문에 현재 수익률이 어떨지 궁금한데 리뷰 한번 해볼까요? 네, 오늘 일단 원래는 손실 중인 종목만 여러분들께 리뷰를 해드렸는데 오늘은 네. 수익 중인 종목 몇 개 좀 포함시켜서 그럴까요?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코덱스 레버리지, 코덱스 코스닥 150 레버리지 한꺼번에 섞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전히 47.58%, 46.86% 수익률이 현재 유지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거의 50% 수준에 육박한 이제 수익을 현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9월 28일 날 조정 시에도 조정 끝났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신규 가능 의견 드리고 나서 그 이후에도 계속 올라왔고요. 대략적으로 10% 정도 이제 주가가 올라왔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기준 한 10% 수익 정도 이제 유지가 되시고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당연히 홀딩 포지션 유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지수가 좀 애매한 이유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개인들이 올해부터 시장을 끌어올려 왔는데 대주주 양도세 등으로부터 해서 개인들의 수급이 지금 조금 얼마 전부터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렇죠. 이런 효과가 네. 좀 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과 관련된 결론이 좀 나오면은 시장이 다시 우상향으로 틀어 올릴 거라 보고 있고요. 10월 달은 안정적으로 점진적인 어떤 상승장이 예상되기 때문에 크게 올라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안정적인 상승장이 만들어질 거라 보고 있기 때문에 코덱스 레버리지 등 레버리지 종목들은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두 번째 ICD인데요. 일단 ICD 수익권 좀 들어갔습니다. 수익권 들어간 부분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밀릴 때마다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계속 의견 드렸기 대표님이 때문에. 애증의 종목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네. ICD의 아버지다 이렇게 표현해 주시는 분도 계시는데 네. 어쨌든 좋은 종목을 제가 계속 그래도 좋은 종목이니까 빠진다고 해서 제가 손절 의견 드릴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조만간 주가가 이제 올라갈 수 있을 거다라 보고 있고요. 저점 매수 계속 소개해드렸고 지금 현재 수익권 들어가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 포지션 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자 기준으로는 신규 매수, 추가 매수가 불가능하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DB하이텍 볼게요. 제가 DB하이텍을 되게 오랫동안 안 봤는데 지난주 금요일 종가 기준으로 28.89% 수익이 기록 중입니다. 예. 최고 43.59%를 찍고 좀 내려오긴 했는데 사실 그 이상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거라 보고 있고 단기 좀 쉬어가는 흐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음봉 좀 떨어지면서 기술적으로 좀 애매한 흐름이 나왔지만 오늘 바로 2.74% 올라가면서 다시 기술적으로 안정적인 자리 위로 올려놨습니다. 어쨌든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당연히 지속 홀딩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다음 보겠습니다. 밀렸죠. 합병 얘기 나오고 나서 이제 그날 이후로 계속 좀 애매한 흐름이 나오고 있다. 그래도 우상향으로 주가를 틀어 올리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단기 조정 끝난 것 같고요. 추가 매수, 신규 매수 가능한 자리니까 그래요? 네, 가능하다 보고 있고요. 어쨌든 지금 자리에서 매수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 바이오 제약 기업들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긴 하지만 본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숫자가 잘 찍히는 기업이고 기술력이 네. 워낙 월등한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이 좀 애매했었지만 그 부분이 해소가 돼서 지금 한번 매수해 보시면 될 것 같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K 바이오팜이죠. 지난주에 조금 여러분들께 걱정을 끼쳐드렸는데 제가 일단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고 나서 이제 다시 상향을 틀 수 있을 것이다. 다음번 나왔을 때 제가 아마 추가 매수, 신규 매수 의견 드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다행히 그날 기준으로 계속 양봉 잡아주고 오늘도 현재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실히 조정이 끝났다라고 100% 단언하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봤을 때 대략적으로 한 80% 정도는 주가가 돌렸다라고 봐도 될 것 같은데요. 어쨌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가능 의견 지금은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또 장기 포트하는 종목들 쭉 리뷰를 해봤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SK 바이오팜은 신규 매수가 좀 가능한 측면이기 때문에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볼만하다라고 하셨고 다른 종목도 또 보유하는 지속 홀딩 의견을 함께 주셨습니다. 이와 함께 오늘 또 새로운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데 신일전자 이거 선풍기로 유명한 또 종목이잖아요. 네, 기업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래도 네. 이걸 소개를 해드리면서 우리 네. 집에 있나 싶어가지고 찾아보니까 저는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있더라고요. 저희 집에도 있고 저희 주변에 이제 지인들 네. 집에 다 있는데 제가 오늘 준비한 종목은 신일전자입니다. 그동안 보면은 좀 일반적인 이제 시장이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계속 이제 올라간 종목만 많이 저 말고요. 많은 분들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조금 반대로 저점에서 살아나는 패턴 종목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네. 되게 오랜만에 준비했고요. 신일전자입니다. 종목 코드는 002700번이고요. 먼저 매수가는 조금 올라가네요. 현재 1785원 근처 이하 매수 가능 의견 먼저 제시해드리고요. 본 기업은 1959년 설립된 종합 가전 및 생산, 판매 기업. 주로 이제 선풍기 말씀하신 대로 선풍기가 이제 주된 맞아요. 매출이다라고
여름 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혜주이기도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여름에 뭐 선풍기 없는 분들이 없고 뭐 계속 이제 또 사시기도 하고요. 네. 주로 하이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뭐 농협 하나마트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마트란 마트에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대형 유통 할인 매점에 모두 납품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고요. 지역 소재 대리점 같은 경우는 당사랑 오랫동안 거래하고 있다라는 그런 장점이 있고 한번 거래하게 되면 이게 뭐 몇 년, 몇십 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이제 본 기업이 생산하는 선풍기 아마 집에 하나 없으신 분들이 없을 거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팔리고 일반적이고 우리나라 시장 점유율 자체가 높은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계절 상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매출의 86%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풍기 등 하절기 가전 제품, 뭐 제습기, 난방 제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뭐 매출이 여름 한 2, 3분기에 좀 몰려서 이제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번 네. 3분기 때 실적 한번 보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느낌을 좀 준비해봤고요. 동절기 제품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습기도 있고요. 그리고 난방 제품도 있긴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제법 네. 그리고 잘 팔리는 것으로 이제 확인되고 있고요. 네. 가장 최근 실적인 2020년도 6월 달에 발표된 6월 달 그 2분기 실적은요. 매출액 29% 증가, 영업이익이 147.1% 증가, 그리고 당기순이익은 221.5% 증가했습니다. 전년동기 대비해서 판관비랑 매출 원가가 좀 많이 늘어났는데 가장 좋은 케이스죠. 매출액이 증가하면서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끌어올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산 저가 제품들에 의해서 어쨌든 유입이 되면서 치열한 가격 경쟁이 이루어지는 부분들은 사실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은데 그거를 떨치고 여러분 가정에 많이 배치되고 있다는 부분이 바로 이제 뭔가 뜻한 바가 좀 클 것 같고요. 네. 기업을 분석을 좀 더 해보면은 지난주 금요일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약 1,250억 정도 되는 기업입니다. 그리고 지난 2019년도 매출액이 1,459억이고 올해 2020년도 예상 매출액이 대략 2,458억이고 영업이익은 255억 그리고 순이익은 242억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68.5% 증가 예상, 영업이익은 1,493.8% 증가 예상, 그리고 순이익은 462.8%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한 최근에 그 자기 주식 처분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우리 사주조합 무상 출연을 위함입니다. 또 제가 좋아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잘 아시겠지만 회사 직원들에게 상여 및 근로 의욕을 위해서 이제 지급하겠다. 이제 회사 직원들에게 주겠다라는 그런 의미인데 사실 저는 이런 기업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매수가는 앞에서 말씀드린 1,780원대, 85원대 근처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손절 라인은 1,550원 이탈 시 손절하시면 될 것 같고요. 최대 비중은 10%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신일전자는 이 여름용 상품이 많기 때문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또 소개를 해주신 거네요. 겨울용 상품은 또 여름용 상품보다는 약간 조금 미미한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실적 기대감을 소개해 주셨고 외국인들 매수세가 최근 많이 들어온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들어간 것 같고요. 그리고 주가가 왜 그런가 싶을 정도로 계속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네. 워낙 잘 아시는데 7월 달, 8월 달 주가가 계속 내려왔거든요. 근데 7월 달, 8월 달 선풍기도 잘 팔렸고 아무리 이제 에어컨이 많다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에도 또 매출이 굉장히 좋은 걸로 판단되고 있고요. 2분기 또 잘 나왔기 때문에 이번 3분기도 무난하게 잘 나오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주가가 굉장히 좀 저평가되어 있다. 오늘은 신일전자를 또 새로운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자라고 하셨고, 자 오늘 이슈 한번 짤막하게 짚고 넘어가야죠. 대주주 양도세 부분인데 계속해서 논란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지난주에는 또 홍남기 부총리가 이 3억 원을 두고 3억 원은 유지를 하되 또 가족 합산은 아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또 언급을 하기도 했거든요.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네, 네. 뭐 여러분 좀 지겨우실 수도 있지만 뭐 끝까지 한번 가보겠습니다. 일단은 네. 3억으로 이제 유지 얘기는 나왔고요. 다행히 가족 합산 얘기는 수정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은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이제 개선된 상황이 된 것 같고 그리고 뭐 개인 투자자한테 큰 영향이 없을 거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한 몇 주 동안 좀 증명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개인들이 대주주 양도세 연말일 부분이 걱정이 되기 때문에 개인들의 매수세가 최근에 확 줄었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왜 줄었는지 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개인들이 돈이 떨어졌다? 아니요, 절대 그게 아니죠. 뭔가 이슈가 있기 때문에 개인들이 달려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수급이 지금부터 이렇게 안 좋은데 12월 달은 제가 보더라도 정말 걱정이 엄청나게 될 정도로 상황이 안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뭐 내년 초에 다시 들어온다고 하긴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지난번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개인들이 올해부터 열심히 매수해서 올라온 이 물량을 외국인 기관한테 싼 값에 연말에 넘길 필요 사실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강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그 2012년도 이후에 12월 달에 개인 투자자들이 2조 5천억을 평균적으로 매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올해는 대략적으로 10조 원이 매도가 나올 수 있다. 뭐 이런 멘트가 나오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난번에 청원이 이제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이제 청와대 어떤 이제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데 좀 좋은 멘트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외국인 기관한테 우리가 싼값에 물량을 넘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사실 제가 강조드리는 제일 큰 이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는 수익률이 아무래도 몰리는 매도 물량으로 인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이제 수익률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개인 투자들은 그런 심리적인 부분에 굉장히 많이 이제 예민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조금 체크하면서 이 이슈가 좀 우리 쪽을 긍정적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제가 분석하고 있는 내용인데 현재 주식과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비교를 좀 해보니까 각종 소득 공제 그리고 세액 감면 같은 부분이 부동산 양도세 쪽으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 부분이 좀 체크가 됐는데요. 네. 따라서 이 부분도 주식과 부동산 쪽이 좀 밸런스가 좀 맞춰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다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주주 양도세 관련해서 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 한번 입장을 또 대변해 주셨고요. 지금까지 LNS홀딩스의 김선영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